선생님이 제작하는 문제들이 이거보다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평가원 시험 문제를 더 어려워해. 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딱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면 애들이 그걸 알아듣거든.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 알아듣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야. 알아듣고 체화시켜야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좀 진행하셔야 되겠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게 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웠던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가원 시험이 이제 매년 치러지는데 9월 평가원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난이도 문항 빈출 주제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수능만큼 9월 평가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정답률이 존재하는 거니까 주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 최근 3개년 거 할 건데 뭐 작년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소주제가 나와 있는 걸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정답 32%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이제 우주 파트에서 별 이제 물리량들 나누는 거랑 내부 구조 다루는 거 있잖아요. 요거 좀 많이 어려워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외행탐, 이거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지층의 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또 나오죠, 그죠? 요 내용, 요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다. 즉 3단원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3단원이죠, 그죠? 총 5개 중에 4개의 단원이 우주 파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3년도 이제 재작년이죠. 보시면 고지자기 쪽, 요거 좀 많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도 3단원 나왔네요, 그죠? 쭉 2단원, 3단원. 별의 물리량 파트 또 어려워했고요. 외행탐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빈출 주제들이 좀 보이죠, 그죠? 자, 그럼 22년도 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것도 3단원이에요, 3단원 우주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물리량 또 나왔네요, 그죠? 외행탐 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그냥 단골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지자기 또 나왔네요, 그죠? 에너지원 내부 구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고난이도 주제를 보면요, 1단원 고지자기 변화, 대륙의 이동 파트랑 별의 물리량, 에너지원 내부 구조, 그 다음 외행탐, 이게 4가지가 조금 우리가 속아내면 요 4가지 주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같이 보실 건데, 이 문제 보실 때 이 문제들이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갈 건데, 여러분들이 구평 보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기출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평가원 시험 직전에 기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듣도록 하세요. 봐봐. 일단은 고지자기 파트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극악의 난도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난도인데, 그래도 정답률이 4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좀 힘들어한다. 왜?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10점에서 화산섬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얘기한 거고, 10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 자체의 이동이 판의 이동을 갖다가 지시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였는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령이 나와 있는데, 10점의 위치와 연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동 속도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조금 까다로워하지 않았나. 이 10점 나오는 거는 뭐 맨날 나오는 게 거의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한 10점에서 만들어지면 화산섬들의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절대값이 동일하게 돼요,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지자기 극의 위치 찾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다른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얘네들이 생성 당시엔 무조건 90도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생성되고 나서 그 기록을 그대로 갖고 움직이면 고지자기 극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것까지도 이제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시면서 고지자기 파트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정답은 58%, 이것도 고지자기 파트인데, 요거는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수능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고, 이것도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각거리만 제대로 알면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고, 각 시기별 위치를 갖다가 판단하면서 위도 변화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추정해내는 게 고지자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예를 들어 고지자기 방향이라든지 고지자기 복각이라든지 고지자기 극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갖다 제대로 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촬영하는 시점이 선생님은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이니까 한 4주, 5주 정도 남았네요. 한 주에 한 주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고지자기 너무 약해. 그럼 고지자기 파트를 갖다 공부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갖다 숙지하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이게. 한 주제만 딱 생각을 한다면. 그럼 보통
한 매주 한 개씩 우리가 마스터한다고 치면 4-5개 정도의 주제를 갖다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도 높은 주제들에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각거리만 제대로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는데 그걸 갖다가 잘 몰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58% 지금 잘하는 편인데 좀 아쉽죠. 이런 거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별의 물리량 파트입니다. 이거 전통적으로 나오는 별의 물리량이죠. 별 분류도 하고 물리량. 그래서 LRT 사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도와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관계. 요거가 어차피 비례식이라서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요거만 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건데 그걸 갖다 활용을 못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표현 방식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광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절대 등급의 차가 광도비거든요. 요런 거 표시한다든가 예를 들어 표면 온도를 갖다 얘기할 때 비인의 변이 법칙을 써서 람다 맥스는 t분의 1 이거는 많이 활용하는 그런 주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를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비례식 푸는 거라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태양을 1로 둔 거 이런 건 완전 땡큐야 얘들아. 왜냐면 태양의 물리량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뭐 주결성이든 거성이든 백색에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거 좀 잘 챙겨서 가도록 하시고 실제로 요거 말고 수능에서는 태양을 1로 안 뒀어 얘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변주를 살짝 줬을 때 애들이 정말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LRT의 식을 갖다가 활용하는 활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고 기출을 풀어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많이 시키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 물리량 파트인데 정답이 60% 나왔죠. 그죠? 표면온도 반지름 절대 등급. 요거 나온 거 보면 표면온도 반지름 절대 등급인데 태양의 절대 등급을 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걸 갖다 비교해서 등급차와 광도비가 어떻게 되는가 LRT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제대로 알면 이거는 그냥 풀리는 뭐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별의 에너지와 내부 구조라는 그런 단원인데 이게 보시면 어차피 거의 똑같아요. 얘가 표면온도 반지름 겉보기 등급 광도 계급 별의 물리량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태양 거를 줬단 말이야. 근데 요거 보시면은 거리에 대한 개념과 겉보기 등급에 대한 개념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가 더 들어가죠. 그럼 공부하실 때 그게 LRT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광도에 비례한다. 요거 두 개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펼쳐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연습량입니다. 연습량.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금방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요건 좀 재밌는 문제인데 이제 진짜로 찐 내부 구조가 나왔는데 상대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 주결성을 주면서 비를 이용해서 얘를 표시한 거고 그거 갖다가 살짝 장난을 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0.25, 0.02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질량이 5배가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질량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냈더니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제 56%짜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약간 세심하게 여러분들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별의 내부 구조를 갖다 낸 건데 이것도 정답이 61%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 내부 구조를 갖다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숙지를 잘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9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외계 행성 탐사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게 그래프를 살짝 틀어놨는데 얘들아 이거 그냥 사인 곡선이야. 그러니까 사인 곡선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사인 곡선 모르는 거는 좀 그렇죠.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갖다가 좀 알고 계시면 그냥 되는 문제인데 요거 보시면 뭐 같은 위상이 나오는 지점들이 보이잖아. 그죠? 그거 갖다 주기 구하고 몇 도 돌아갔는지 판단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궤도상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도시할 수 있는지를 갖다 판단하시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은 뭐 충분히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치 관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생각보다 이것도 안 그려요. 애들이 문제 푸는 거 내가 딱 보면은 그림을 아예 그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원궤도에 그려가지고 이제 원 돌아가는 거잖아. 어차피 사인 곡선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 판단을 하시면 금방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씁시다. 이런 문제 정도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게. 선생님이 제작하는 문제들이 이거보다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평가원 시험 문제를 더 어려워해. 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딱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면 애들이 그걸 알아듣거든.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 알아듣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야. 알아듣고 체화시켜야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제 이거는 시선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런 패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건 식현상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그거는 시선 속도, 이건 식현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패턴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시선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파장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주고 여기서 이제 매칭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가지고 최근 3개년 정도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5개년 정도 다 있으면 좋겠는데 5개년 하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여요. 이런 특히 외행탐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외계행성 탐사가 뭐 어떤 그 특정 요소가 하나씩 들어가.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출제 패턴을 읽는 순간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보인다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가셔야죠.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만 바뀌시면 됩니다. 아, 물론 상당히 힘들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우면 누구나 잘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나도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평 여러분들 내가 나열한 문제들은요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 회차를 다 모의고사 형태로 풀어보시고 평가원 시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